네, 안녕하십니까. 음,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창간론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지지론을 시작을 할까 합니다. 이제 청간론을 끝내고 지지론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와 락서에 대해서 개론적인 설명을 하고, 하도가 어떻게 청간으로 운행이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 덧붙여서 복희팔계도 역시 하늘의 운행을 나타내는 거다 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낙서는 지기의 운행인데, 그 지기 운행이 어떻게 해가지고 12지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로 운용이 되는가를 설명을 했고, 또한 역시 문왕팔계가 어떻게 그 땅의 기운의 움직임으로 운행이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제가 그 세 꼭지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세 꼭지가 저만큼 이렇게 그 설득력 있는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을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강절의 이론에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더 이상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역을 공부하는 사람도 그렇고, 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도 그렇고, 근데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단초를 제가 제공을 해드렸다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인연을 맺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고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 명리학이나 주역을 운행하고 공부를 하고 응용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충분한 동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지론에 대해서도 이 본원문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양지동차강 속달현 재상 음지정차전 비태매경련.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일단 요즘 우리나라에서 흔히 제가 매번 얘기하는 그 일본식 한자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양지는 동하고 움직이고 또한 강하다. 양지라는 게 뭡니까? 양지는 자, 인, 진, 오,
신, 술 이게 양지죠. 근데 이 양지는 움직이고 강하다. 그래서 그 재상을 빠르게 드러낸다. 이것은 재앙과 이것은 상복, 상서로움. 그죠? 음지는 정하고 또한 전하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음지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해, 축, 묘, 사, 미, 유, 가, 음지가 되겠죠. 그 음지는 정하다, 조용하다 그랬는데 이것은 조용하다기보다는 원래 뜻은 자세하니 살펴보다 그런 뜻인데 자세하니 살펴보려고 하면은 움직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조용한 것은 아니고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 저는 뭐냐 그러면은 오롯하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전을 설문해자에 찾아보면은 육촌 부야 그렇게 돼가지고 있습니다. 육촌이 되는 문서 부자죠. 그것을 나중에는 그 옛날 그 신하들이 들고 있는 홀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홀로도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단박에 알아볼 수 있는 복잡하지 않은 것, 그런 것을 뜻하겠죠. 그래서 비태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거 비는 잘 풀리지 않는 것, 태는 잘 풀리는 것. 잘 풀리고 잘 풀리지 않는 것이 매번 경년, 연을 지난다. 그게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더디게 나타난다. 그런 뜻이 되겠죠. 이것을 이제 임철초 씨나 설하고 씨는 해석을 해놓은 것들을 보면은 뭐라고 해놨는데 필요한 사람들은 한번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이 임철초 씨하고 그 설하고 씨가 해석을 해놓은 이 글에 제가 동의를 하면은 그대로 해석을 해드리면 되는데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한 내용으로 이 본원문을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 본원문 자체도 가끔 가다가 보면은 잘못된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양지는 동하고 강하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주역에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이것을 해석을 하면서도 굉장히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지금까지 강조했던 것의 양과 음의 성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양은 생하고 음은 성한다. 양생음성 그랬습니다. 양은 생한다. 이거 나을생 그랬는데 이거 나을생이 아닙니다. 이건 잘할생입니다. 잘할생. 음성, 음은 이룬다. 그 매듭을 짓는다. 자라서 매듭을 짓는다. 자라는 것은 양이고 매듭을 짓는 것은 음이다. 일을 저지르는 것은 양이고 매듭을 짓는 것은 음이다. 그런 뜻입니다. 양, 건, 순. 건을 그 설문해자를 찾아봐도 알기 쉽게 해석을 해놓은 그런 저기가 없습니다. 근데 이 건에 대해서 그 공자가 그 주역을 해석한 10익 중 대상전에 보면은 건은 천행건이다. 하늘의 운행이 건이다. 그건 뭐냐 그러면은 그래서 군자는 스스로 강해서 쉬지 않는다. 자강불식이다. 이 자강불식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그 우리 내장 기관을 보면은 심장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심장은 쉬지를 않습니다. 스스로 강합니다. 근데 심장은 원래 음이에요. 원래 음인데 그러니까 체음용양이죠. 그래서 이 강한 성격을 띠고 있다. 하늘의 운행과도 같은 것이다. 그게 건이다. 군자는 자강, 스스로 강하여 쉬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자, 순이라는 건 뭐냐? 그 건의 이치를 따라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 건의 이치에 다스려지는 거예요. 심장이 매번 뛰면은 피가 저 아래로 가가지고 순환이 돼서 이 피는 또 양분과 산소, 탄소를 공급하기도 하고 노폐물을 환수하기도 하면서 그 수많은 작용들이 일어나죠. 그게 순입니다. 순. 건순하다는 것을 이러한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음은 강하고 양은 강하고 음은 유하다. 이게 강하다 하는 것을 설문해자에 찾아보면 뭐라고 되면 기야 그렇게 됐어요. 이 기라는 게 뭐냐 그러면 바구미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그 쌀벌레 있죠, 쌀벌레. 쌀벌레가 해가지고 성충이 되면은 그 등이 딱딱한 그 바구미가 됩니다. 그 바구미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바구미처럼
강한 거. 그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기는 이 바구미를 나타내는데 이 이것을 나타내는데 이게 전문으로 강을 뜻한다. 그 바구미 보면은 굉장히 딱딱합니다. 유는 뭐냐 그러면은 목곡직야 그래. 목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장, 확장하는 성격이라고 그랬죠. 근데 곡직이야 그랬습니다. 그 목곡이라고 하면은 가직이야. 굽은 것을 바르게 할 수 있고, 직자 가곡야. 고든 것을 굽힐 수도 있는 것, 그게 유다. 이것은 약한 게 아닙니다. 유연하다, 탄력적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음은 약하다, 그게 아니고 탄력적이다. 양은 강하다, 탄력적이지 못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양은 간하고 음은 역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는 도올 선생도 이것을 양은 간이하고 간이하다, 간단하다, 그리고 음은 쉽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고, 양은 하늘이다. 근데 간하다. 간하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복잡하지 않다. 복잡하지 않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차별이 없다. 하늘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는 거고, 음은 이게 시울 이자로 하는 게 변할 역자로 해야 됩니다. 이 하늘을 받아들여서 변한다. 하늘은 똑같이 공평하게 작용, 그러니까 뭐냐, 명이라고 그러죠. 하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만은 그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땅에서 이루는 것은 똑같이 바람이 불고 햇빛이 쪼이고 비가 오고 하지만은 어떤 것은 벼가 되고 어떤 것은 수수가 되고 어떤 것은 수많은 식물, 종으로 각각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이 되고 이가 되는 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작용을 받아들여서 변하는 것, 그게 음양의 성질이다. 이 성질은 간이 아니라 지에서도 역시 똑같이 나타난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지는 간이 축장된 것이다. 그렇게 배웠죠. 저도 그렇게 설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동하고 정하고 동하고 강하고 그러면은 정하고 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일관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움직이고 강하기 때문에 재상이 빠르게 현달하고 나타난다. 달현한다. 비태가 매번 해를 지낸다. 늦게 나타난다. 그런 것은 이 뜻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죠.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 12지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양생, 절, 묘, 변 이렇게 구분을 해드렸죠. 양은 자라는 거고, 음은 매디를 맺는 거고, 묘는 다음 단계로 변화하는 힘이고. 자,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은 춘목은 인묘진이다. 인은 자라는 것이고, 묘는 매듭을 짓는 것이고, 진은 매듭이 진 것이 다시 확산하도록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인묘진은 목방이다. 이것은 방을 나타낸다. 다음에 하화, 여름 불은 체음용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사는 원래 음지거든요. 음지인데 사, 무경, 병에서 병이 봉기가 되죠. 그래서 이게 사가 양으로 쓰이고, 오도 오는 원래 양진데 이것은 중에는 병, 기, 정 해가지고 정화로 쓰이기 때문에 이건 뭐야 되냐? 음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체음인데 양으로 쓰이는 거고, 이것은 체가 양인데 음으로 쓰이는 거고, 이것을 이렇게 둘 다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좀 표를 만들기가 좀 곤란한 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십시오. 그러면 미는 뭐가 되느냐? 미는 수정이 돼가지고 여기에서 4, 5에서 확산을 하면서 4에서는 경이 생겼죠. 5에서는 기가 생겼죠. 해서 확산하는 기운이 수렴하는 기운으로
변하는 단초를 마련을 해 주는데, 그 수렴을 하는 단초가 뭐냐 그러면은 수렴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준다 하는 게 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뭐가 발생이 되냐 그러면은 그 수렴하는 그릇을 만들어 주게 되죠. 수렴하는 그릇.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는 사람으로 치자면은 육체적인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성장까지도 같이 겸하게 되고, 5에서는 여자는 달거리가 시작되고 남자는 사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고, 미에서는 교합을 해가지고 잉태하는 그런 작용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 이제 금을 보면은 가을 금이 되고, 이 생지에서는 이 확산하는 기운이 수렴을 할 수 있는 그릇이 미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신유에서는 이 껍질이 만들어진 여기에 알맹이를 채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신에서는 그 알맹이를 열심히 채우고, 유에서는 종자나 과실이 된다는 얘기죠. 술에서는 이제 여기에서는 새로운 생명체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 새로운 생명체로서 발전할 수 있는 변화의 단계다. 그 동수는 여기도 역시 채양용음 혹은 채음용양으로 해가지고, 이게 해가 원래는 음인데 해무갑임 해가지고, 임은 양이죠. 양으로 쓰이고, 자는 원래 양인데 자임개 해가지고 개로 쓰이기 때문에 이것은 채양음용이다. 그리고 여기 축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여기는 춘절기, 하절기, 추절기, 동절기 전부 다 방을 이루죠. 방. 이 방의 기운은 목기, 화기,
금기, 수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국보다도 이 방의 기운이 강하다 하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전부 다 양생, 절 이렇게 하는데, 해자 축에서는 그럼 뭐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는 갓 태어난 아기를 어머니가 품고 기르는 것, 여기도 그 태아의 단계에서 육체적인 그런 이 성장,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목으로 가면은 2차 성장을 나타내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해자축은 아직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것, 그런 상태를 나타내고, 열매로 따지자면은 만약에 이 해자축이 없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가을에 수확하는 게 벼죠. 벼를 해자축이 없이 그냥 싹이 트게 만들면은, 이것은 실한 모가 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백합이나 튤립을 겨울이 없이 그 뿌리를 따뜻한 데다가 보관을 하면은 다음에 땅에 심어도 꽃이 피지 않는답니다. 그런 작용이 이 해자축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열매의 경우에는 다음 해에, 다음번에 해자축을 겹치고 발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비축을 하는 단계가 된다. 사람은 아직 어머니 품 안에 있는 단계가 된다. 동물도 그렇죠. 조류 같은 것은 이소하기 이전의 단계를 나타내겠죠. 자, 그렇게 하는 게 이 춘하추동, 이 방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에 뭐가 있냐 그러면은 이 합이 있는데요. 인오술 하면은 이것은 화국이 됩니다. 그래서 국합이 되는 거죠. 이 관계는 생명의 관계 혹은 아버지, 나, 아들, 이런 관계, 그런 관계를 성국이라고 그러죠. 국을 이루었다. 사유축은 뭐냐 그러면 금국을 이루었다. 신자지는 뭐냐 그러면 수국을 이루었다. 해 묘미는 목국을 이루었다. 이렇게 국을 이루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육합이 있는데, 이 육합은 지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축합, 인해합, 오술합, 진유합, 사신합, 오미합 이렇게 되는데, 이 지합은 천에서 충분히 이 합에 대한 그 음성, 음성이 있어야지만이 그 이 합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자축합, 인해합, 진유합 이 정도가 그 쓰이더라고요. 이 간명을 하는 공부를 해보면은.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무시가 됩니다. 그래서 성방, 그 다음에 성국, 그 다음에 육합까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그러면은 이것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그 이제 합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충파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지론의 첫 번째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